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4장 VB 편집기 창과 VB의 용어 익히기, VB 편집기 창과 VB의 용어 익히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매크로를 배우는데, 매크로는 간단하게 만들고 사용하고 두 단계로 나누어지죠. 만들고 사용하고. 사용을 하는 거는 단축키 컨트롤 I, 컨트롤 M 이렇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매크로를 버튼 같은 거에 매칭을 시켜서 그 버튼을 딱 누르면 매크로가 실행되게끔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매크로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매크로를 만드는 방법에는 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방법, 매크로 만드는 거.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기록기를 통해서 녹화를 시켜가지고 저장을 해 놓는 거죠,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코드가 생성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게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봤던 거고, 두 번째로 만드는 방법은 VBA를 이용해서, 쉽게 말해서 코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서 만드는 게 있겠죠. 그럼 우리가 코드 창에다가 우리가 코드를 직접 기입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맛배기로 VBA 창에서 그 기능들하고 용어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걸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9개의 챕터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4장에서는. 그래서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보면 1번부터 9 오늘 할 것들. 자, VB 편집기 코드창 있죠? 코드창의 표시 방법, 그리고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메뉴가 뭐고 코드창이 뭐고 속성창이 뭐고 하는 것들 눈으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VB 편집기 창을 사용할 때 도구를 사용하는 거, 우리 코딩을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꿀팁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리하게 알아놓으면 좋은 기능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 VBA 코드, 코딩을 하는 건데 이 코딩을 할 때 기본적인 규칙들, 문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어를 배우면 문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 코딩을 할 때 문법을 배울 건데 가장 기본적인 규칙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뭐 VBA의 용어들, 가령 모듈이 뭔지 지금 아직까지 모르실 겁니다. 그렇죠? 프로시저가 뭔지, 그리고 프로시저 종류에는 그냥 서브 프로시저, 펑션 프로시저, 그 다음에 뭐 프로퍼티 프로시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뭔지, 그 다음에 개체란 뭔지, 그 다음에 멤버들이란 건 뭔지, 이런 용어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용어란 건 사실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많아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실습을 통해서 몸으로 익힙니다. 이거 머리로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익힐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직접 실행하는 창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실행이란 거는 매크로가 실행될 때 코드가 탁탁탁 실행될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용으로도 사용하고 이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섯 번째, 모듈. 아직 모듈을 학습을 안 했지만 모듈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뭐 하나의 특별한 예로 모듈을 만들고, 그리고 표라는 건 배웠잖아요. 그렇죠? 표에 자료를 추가하는 매크로를 작성하는 거. 이제 코드로서 매크로를 작성해 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록기로 활용했지만 이제 코드로 바로 작성하는 거. 거기에 이제 모듈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맞죠? 지난 시간에도 사실 모듈이란 건 자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 뭐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뭐 실행하면 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자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뭐 크게 개의치는 않았던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코드와 함께 모듈 같은 개념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자, 함수라는 거는 뭐 엑셀의 함수는 sum, average, 뭐 count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이거는 엑셀 개발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들이 우리 보고 잘 쓰라고 만들어 준 건데, 사용자 정의, 사용자가 정의하는, 쉽게 말해서 사용자가 만드는 거죠. 정의는 define하다, 만들다. 사용자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함수를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함수를 만들어야 되고 그 함수 만든 거를 사용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시트명이라는 거 워크시트명 있죠. 밑에 시트 1, 시트 2, 시트 3 뭐 시트명을 갖다가 가져와서 출력하는 그런 내가 만든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 다음에 8번 한 단계씩 매크로를 실행하면서 오류를 확인한다. 자, 매크로를 실행을 하긴 하는데 한 단계씩 한다. 이게 뭔 말이냐? 매크로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행위들을 기록해서 매크로 기록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는 행위들이 전부 다 따다다다 기록되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B2 셀을 클릭한 다음에 거기에 뭐 B2 셀 클릭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어떤 표 안에 있는 뭐 매출액이라는 탭을 클릭을 해서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한 다음에 뭐 매크로 기록 중지했다. 그러면 B2 셀 누른 거 그다음 정렬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꺼번에. 그래서 차례대로 다다다 실행을 하죠. 매크로에서는. 근데 이거를 끊어서 한 줄씩 코드에서 실행하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를 왜 하느냐 하면 자 이런 거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버그를 잡는다. 오류라는 거는 에러라고도 표현하지만 프로그래밍 코딩에서는 벌레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벌레, 버그. 자, 버그를 잡는 행동을 뭐라 하냐면 부정어 D 있습니다. D는 부정접두사 DE 있죠. DE. 그래서 디버그라는 용어를 쓰는데 디버깅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디버깅. 그래서 디버깅 하는 거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 9번째는 암호 지정, 해제. 뭐 암호 지정은 우리 엑셀 할 때 엑셀 문서 자체에다가 암호를 거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엑셀 문서 자체를 아예 못 여는 거고 요거는 매크로에다가 해당 모듈이 되겠죠. 모듈 아직 안 배웠는데 매크로. 그러니까 매크로 VBA의 코드를 보기 위해서는 암호를 걸어 놓으면 암호를 넣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 시트는 열리는데 암호 매크로는 안 열리는 거. 그렇죠? 이것도 이런 거 9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터 9까지 예제 파일을 9개를 따로 분류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면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 내가 나중에 요 0번 01번부터 09번까지 쭉 내가 이렇게 전부 다 실습 파일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그걸 순서대로 보시면서 한 번씩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늘 하는 내용은 조금 쉬울 수도 있고 처음이라서 안 익숙해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좀 쉬운 거고 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바탕이 돼야지 이제 앞으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갈 건데 이게 누적되지 않으면 기본이 부실하게 되면 뒤에 실습하는데 뭐 문제를 푸는데 되게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연습을 뭐 이해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하십시오. 실습을 하십시오. 이거는 뭐 이론적인 것보다 많이 누질러 보시고 많이 에러도 내 보시고 돌려 보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좀 친숙하게 이 코드 창하고 친숙하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갑자기 VBA 창이 떠 있어서 여러분 당황스러울 건데 요겁니다. 요거. 자, 보시면은 01 VB 편집기 CT 분리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VB 편집기 창의 표시 방법과 구성 요소 살펴보기. 자, 아까 그러면 VB 편집기 창을 어떻게 하느냐? 자, 하는 방법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왼쪽에. 자, 첫 번째 여기 창에서 Alt 키 누르고 F11 누르면 요 창이 뜹니다. 창이 뜨죠? Alt F11 한번 누르면 없어지고.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여기 메뉴 개발 도구를 누르신 다음에 매크로가 아니라 이번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돼 있죠? VB잖아요, 약자. 요거를 딱 클릭을 하면은 이 창이 뜨죠? 끌 때는 또 요거 끄주시면 되고.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보기 탭에서 이제 여기는 VB 창이 없잖아요. 그렇죠? 매크로 눌러서 매크로 보기를 또 눌러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편집을 눌러.
좀 돌아오는 방식이다, 그렇죠? 그럼 여기 또 눌러서 오잖아, 그렇죠? 이렇게 물론 이렇게 창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으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Alt F11 누르는 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실습할 때는 요걸 할게요. 여기 밑에 보면 시트, 워크시트 있죠? 여기 워크시트. 워크시트에서 우측 마우스를 딱 클릭을 해요. 그럼 코드 보기란 거 있죠? 이걸 딱 클릭하면 이 창이 뜹니다.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은 단축키겠죠. 아무래도 단축키가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근데 네, 영상 강의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확인을 위해서 내가 이걸로 계속 켰다 껐다 할게요. 확인을 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됐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창 켜는 거 됐고, 자, 그 다음에 VB 편집기 창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일 위에 타이틀바 있죠? 타이틀바. 됐고. 그 다음 위에는 메뉴가 있고, 요 밑에는 도구모 아이콘들이 있을 거고. 됐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코드창이 지금 코드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뭘 보냐면 여기 제목이 프로젝트라고 돼 있는 요마 있죠? 프로젝트. 요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합니다. 요 부분이 좀 중요하게 돼 있겠죠?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엑셀 파일을 일단 강의를 위해서 10개를 다 열어놨습니다. 10개를. 그래서 지금 현재 문서는 1번 문서를 하는 겁니다. 1번 엑셀 파일. 거기 보면 이제 이걸 누질러 보시면 돼. 처음에 막 쫄지 말고 눌러보면 돼. 개체라고 나오잖아. 개체. 개체가 뭐지? 한번 눌러보면 뭐 개체에는 뭐 코드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쵸? 모듈이라고 나온다, 그쵸? 모듈. 자, 모듈 FN 서브 토탈 컬러. 이건 또 뭐냐?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런 코드를 이제 앞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이 코드들을 하기 전에 이 환경, 코드하는 환경, 개발 환경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뭐 일단 코드 내용은 아직까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차근차근 배울 거고, 모드 프로세서. 뭐 어쨌든 이렇게 코드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긴 프로젝트 창에서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 있더라. 그리고 밑에 보면 속성 창이라고 또 나와 있다, 그죠? 여기 속성 창. 봐봐, 속성이라고 적어놨죠, 그렇죠? 그럼 내가 이거 만약에 위에서 클릭할 때마다 밑에 게 바뀌는 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원클릭 했을 때는 요것만 바뀌는데 코드가 바뀌게 하려면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더블 클릭. 자, 모드 메인을 클릭했을 때 안 바뀌었죠? 더블 클릭 해볼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모드 프로세서 더블 클릭. 바뀌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 코드 창을 갖다가 좀 다룰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직접 실행창이 있는데 직접 실행창. 여러분들은 이게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거야. 당황하지 마시고 없다면은 어디 가냐면 위에 메뉴에서 중에서 보기라는 거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죠. 보기에서 직접 실행창을 딱 클릭을 하시면 딱 생길 거예요. 이거 없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저 여기 가서 새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어디? 직접 실행창. 단축키 컨트롤 G를 해도 나타나고, 됐죠? 그래서 직접 실행창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나중에 또 해보죠. 물음표에 application application .name 대문자로 치겠습니다. 대소문자 구분 안 하니까 그냥 치셔도 돼요. 그러면 밑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는 게 반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짠, 되죠? 직접 실행창은 나중에 매크로가 작성이 되면 이게 하나의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프로시저라는 건데, 이 프로시저를 막 실행해보고 이런 거를 테스트 용도로 쓸 겁니다. 직접 실행한다면 매크로를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하는 거지. 원래 실행은 어떻게 했냐면 컨트롤 I, 컨트롤 M 단축키로 실행을 하거나 워크시트에서 아니면 버튼 같은 거에 매칭되어 있는 걸 클릭을 해서 실행을 했는데, 뭐 그거는 실제 실행하는 거고, 여기서는 테스트 용도로 만드는 과정 중에서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직접 실행창. 요 정도 하면 됐고, 전체적인 구성은. 그 다음에 환경 설정. 환경 설정은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보면 메뉴 위에서 도구에 가면 옵션 있죠. 옵션 창을 클릭을 하면 보입니까? 옵션. 요런 창이 뜨죠. 그래서 여기 보면 편집기라는 게 있고, 편집기 형식, 그 다음에 일반, 도킹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간단하게만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거를. 이거는 기본 체크된 대로. 자, 체크돼 있고 해지돼 있고 있는 게 있다. 그쵸? 자동 구문 검사. 이게 뭐냐면 자동 구문 검사. 잠깐 예를 들어서
자, 어디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자동 구문 검사. 자동 구문 검사.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바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메시지 박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쵸? 메시지 박스는 창을 띄우는 거예요. 오늘 날짜 표시 똑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 똑같이 실습해 보세요. 그리고 띄우고 end 문자열 붙이는 게 end죠. 그리고 뒤에는 데이트는 오늘의 날짜를 가지고 올 겁니다. 이게 오늘의 날짜를 가지고 오는 거. 여기 그리고 밑에 이렇게 보면 메시지 박스에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요것도 아까 이거 자동 요약을 표시해 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자 해놓고 엔터를 딱 치면 빨간 줄 빡 뜬다, 그쵸? 컴파일 오류. 자, 이거를 이렇게 오류를 표시를 해주는 게 자동 구문 검사에 틀렸다는 거지. 뭐가 틀렸지? 뭐 이제 이거는 공백을 안 해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쌍따옴표를 이렇게 쳐줘야지 이게 틀리지 않는다는 거야. 쌍따옴표를 문자 열릴 때는 이렇게 쌍따옴표로 싸줘야 되는데 공백이 있을 경우에 쌍따옴표 해줘서 오류가 났잖아, 그렇죠? 어쨌든 체크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동 구문 검사라는 거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가르쳐 준 거예요. 무조건 켜놓습니다, 여러분들은. 틀렸을 때 지가 틀렸다고 말해주잖아. 뭐가 틀렸는지 몰라도 일단 내가 틀렸다는 걸 알잖아. 그죠? 옵션에 또 가면 뭐 변수 선언 요구하는 게 있는데 변수 선언 요구. 자,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 체크를 딱 해서 확인 딱 눌러놓고 나중에 여기 가면 모듈을 만드는 게 있는데 모듈을 이렇게 탁 누르면 위에 옵션 익스플리시트라는 게 있는데 명시하다 익스플리시트 명시라는 뜻이에요. 요거 내용 조금 어려운데 뒤에 좀 고급적인 내용을 배울 건데 나중에 변수라는 걸 배울 거예요. 어떤 숫자나 글자 같은 거를 담는 변수. 이 변수는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인 뭐 우리는 지금 비주얼 베이직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BVA는 이제 요즘은 이제 뭐 파이썬 그다음에 자바, C 언어 이런 것도 막 다른 언어들이 많죠. 거기서 변수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이냐면 변수라는 거는 원리가 간단해요. 만들고 사용해야 돼. 만들고 사용하고. 그런데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졸라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안 만들고 사용해도 돼. 초보자니까 이거 초보자를 위한 거잖아, 베이직은. 그래서 그냥 바로 사용을 해도 돼요. 안 만들고. 그런데 어떤 좀 상세한 작업을 할 때 변수들이 겹치거나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을 경우에 그럴 땐 좀 더 정확하기 위해서 변수를 만들고 사용하기로 미리 룰을 정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하는 게 내용이 조금 어려워졌는데 옵션 가면 이게 변수 선언 요구라고 했잖아. 변수를 선언이란 건 만들어란 말이에요. 변수를 만들라고 요구를 한다. 반드시 변수를 만들고 사용하라. 그 표현이 옵션 익스플리트입니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는 초보니까 체크를 해줘야 주는 거야. 반드시 만들어서 안 사용할 거라고. 우리는 그냥 만들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용하면 그때 사용할 때 지가 알아서 만들어지게끔 좀 쉽게 체크를 해줘 놓는 거지. 알겠죠? 모듈 만들 때 모듈이란 건 나중에 배울 거고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 자동 목록 해놓은 거 있죠. 구성원 자동 목록. 구성원이란 거는 영어로 멤버잖아, 맞죠? 뭐뭐점 개체점. 자, 개체라는 걸 한번 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 원래 있던 거에다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 여기다가 뭐 좀 간단한 거 봅시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밑에 어떻게 하냐면 다음 장 여기 보고 합시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메시지 박스 또 똑같이 해서 메시지 박스 여기다가 어플리케이션 요게 개체란 말이야. 어플리케이션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개체예요. 그리고 점 치면은 어플리케이션 개체라는 거에 식구들 멤버들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될 겁니다. 이 멤버들은 뭐냐면 메서드 그러니까 프로시저 아니면은 변수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표시를 막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임을 하게 되면 n 치면 네임 추천해 주잖아요. 그쵸? 어플리케이션 네임. 자, 이건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이게 응용 프로그램 뜻이고 네임
그러면 이게 뭐가 출력될 거냐면 나중에 아까 봐봐 여기 어플리케이션 여기 직접 실행창에서도 한번 했었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름을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네임이 뭐다? 구성원이다. 근데 영어로 하십시오. 구성원이 좀 없어 보이잖아. 그죠? 멤버다. 멤버. 어플리케이션 개체라는 거에 멤버다. 점 소속을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아까 자동 요약 정보. 아까 요약 정보 막 치면 막 나왔잖아. 예를 들어서 MSG BOX. 점. 이렇게 해보. 자, 이렇게 하면 밑에다가 이렇게 요약 정보를 표시해 주는 거 있죠. 지금 여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메시지 박스라는 메서드는 뭐 프롬프트 뭐 이렇게 하는 걸 영어로 좀 정리해 놨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려우니까 아직까지는 막 어렵단 말이야. 나중에 좀 익숙해지고 쉬워지면 요거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나 책이나 저의 설명을 듣고 쉽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규칙과 패턴을 읽을 수 있다면 저 요약 정보를 프로그램을 아주 고급지게 잘할 수 있는 실력으로 성장을 한 거겠죠. 아직까지는 뭐 이런 게 정도 있더라. 이 메시지 박스란 프로시저 안에는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사용법인데 졸라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자동으로 띄워준다는 거고 여기 보면 수동으로도 요약 정보 이렇게 띄워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가면 자동으로 안 띄워주잖아요. 여기서 뭐 요약 정보를 딱 하면 뭐 수동으로도 띄워줄 수는 있어. 근데 이건 칠 때 이렇게 딱 하면 띄워주는 게 자동이라는 거죠. 자, 완전 상세하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 데이터 설명, 뭐 데이터 설명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디버깅이란 걸 나중에 해야 되는데 중단점 찍고 디버깅 하면서 데이터라는 거는 사실 변수입니다. 변수. 그 변수는 어떤 값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 변수 안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 이건 좀 어렵다. 그쵸? 어쨌든 체크해 놓으십시오. 자동 변수 요거는 치우겠습니다. 나중에 서로 만들어질 때 대비해서. 그 다음 텍스트 끌어놓기. 이것도 좀 어려운데. 텍스트 끌어놓기. 자, 텍스트 끌어놓기. 이거 예를 들어서, 자, 요거 일단, 뭐냐면, 보기 가서, 조사식 창이란 걸 한번 켜볼게. 그럼 이게 뭐냐면, 조사식 창은 나중에,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확인하는 건데, 여기 데이트라는 거 있잖아. 그쵸? 뭔지 모르겠대. 오늘 날짜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건데, 2020년 9월 며칠 이렇게 적혀 있겠죠. 요거를 직접 끄는 게 이렇게 잡아 당겨 가지고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지. 물론 뒤에 값 형식 이런 게 막 틀렸다고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코딩을 할 때 여기에 현재 상태에 있는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어쨌든 뭐 켜놓으시면 돼. 잡아 당기는 게 되게끔 돼야 되니까 그렇죠. 또 다음 거. 그다음에 전체 모듈 보기를 기본값으로 이게 뭔 말이냐면 전체 모듈이란 거 아직 개념이 조금 없는데 프로시저를 이제 프로시저가 여러 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보면 여기 보면 모듈에 배송 업체별 그룹 분리 가로 열고 닫고 이게 함수입니다. 함수 프로시저 한 개가 있죠. 쭉 내려보면 여기 또 두 개가 있잖아. 그쵸? 줄이 쫙 꺼져 있잖아. 두 개. 일단 두 개 있는데 일단 여기는 두 개밖에 없지만 딴 데 가면 매크로 이게 매크로란 말이에요. 매크로를 많이 만들면 만약에 5개가 있다 이러면 창이 5개가 다다닥 뜬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창에서 다 보자. 이것도 우리 같은 경우 두 개를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그 두 개를 한꺼번에 보는 거를 기본 값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프로시저 구분선 마찬가지로 프로시저에 줄자 꺼져 있는 거 이거를 주겠다. 뭐 해제할 이유는 없겠죠. 해놓는 게 더 낫겠죠. 이거 지우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없어졌잖아 이게. 없어진 거 보이죠? 다시 해놓겠습니다. 그럼 줄이 쫙 꺼질 겁니다. 쫙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되게 많네. 자동 들여쓰기는 요 4칸씩 우리가 엔터 칠 때마다 들여쓰기 요 4칸 띄워주는 거 있죠? 들여쓰기를 이쁘게 해야 가독성이 좋아요. 포문이 뭔지 모르겠는데 포 뒤에 또 밑에는 요 4칸 정도 요 밑에 띄워져 있잖아요. 저기 됐죠? 4칸. 우리가 엔터 치면 자동으로 들여쓰기를 지가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가 레벨이 달라지면 됐고 자 편집기 형식 이런 건 따로 안 하겠습니다. 글꼴, 배경색, 정경색 뭐 이런 건 누질러 보십시오. 여백 표시 이런 거는 쉬운 거니까 넘어가세요. 일반 자 이것도 폼 모눈이라고 했는데 모눈으로 점점점 표시해 주는 거 있죠. 뭐 컨트롤을 모눈에 맞춤, 뭐 도구 설명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책을 좀 참고하십시오. 이거는 요청할 때 컴파일, 백그라운드 컴파일이라는 건 코드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면서
오류가 없을 때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뭐 컴파일은 당연히 바로 백그라운드에서 컴파일 되게끔 그냥 처리해 놓으면 손 안 대시면 돼. 손 대시면 안 돼. 이렇게. 자, 그다음 도킹. 도킹이라는 건 직접 실행창. 아까 밑에 직접 실행창 있었죠? 옆에 조사시창도 돼 있죠? 뭐 이거를 갖다가 도킹하는 거 밑에 붙여 놓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도킹을 안 하게 되면 이게 튀어나오겠죠? 조사시창이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위로. 그렇죠?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이게 도킹 안 한 겁니다, 이게. 도킹 안 돼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도킹은 여기다가 도킹 딱, 원래 도킹 우주선이 딱 어디 뭐 화성에 붙일 때 이런 게 도킹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딱 끄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것도 도킹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해 놓는 거야. 그래서 보면 자, 그림에서 프로시저 구분선도 돼 있고, 자, 요것도 넘어갔습니다. 아까 다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일반 탭도 넘어가고, 여기 있죠? 도킹하지 않은 거 왼쪽 그림 보입니까? 도킹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타나는 거, 도킹은 딱 붙여놓는 거. 그래서 코딩할 때는 이렇게 도킹 안 하고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되겠죠? 필요에 따라서 바꾸는 거. 그래서 옵션 가면 도킹에 대해서는 뭐 이런 거 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도사시창도 도킹 해놓읍시다 확인. 딱 직접 실행창, 뭐 지역창은 안 켜봤어요. 프로젝트 탐색기, 속성창, 여러분 프로퍼티, 속성창 왼쪽 밑에 됐습니다. 자, 화면 구성을 상세하게 다 살펴본 것 같고, 자, 두 번째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는. 자, 두 번째. 자, 이제 이거 두 번째 예제를 저장 안 하겠습니다. 자, 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자, 두 번째 편리하게 VB 편집기 창 사용하기 꿀팁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VB의 창을 켜야겠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코드 보기. 일단 이거 키고 시작을 합니다. 자, 코드 키고 이번에는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뭐 프로세서 요걸 한번 더블 클릭해 볼까요? 프로세서 맞나? 프로세서 맞다. 그쵸? 프로세서를 클릭했어요. 뭐냐면 자, 오른쪽 위에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요 위치 보이죠? 이렇게 잘 보십시오. 여기 이거를 보면 커서 모양 바뀐 거 보이시죠? 쫙 누른 다음에 쫙 드래그해서 쫙 잽니다.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떼.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같은 파일을 창을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거야. 자, 볼까? 여기 배송 업체별 그룹 분리라는 프로시저 있죠? 쭉쭉 내려보면 뭐 내용은 잘 모르겠고 쭉. 자, 두 번째 불필요한 프로시트 삭제 딱 있자. 그쵸? 쭉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어떻게 돼 있냐면 마찬가지로 배송 업체 그룹별 분리 있잖아. 그쵸? 내용은 똑같아요. 위에 거랑. 그럼 이거 왜 하느냐? 아니, 한 창에서 두 개 나눠서 같이 좀 보게. 이렇게. 불필요한 시트 삭제는 밑에서 보고 윗만은 저 위에 걸 보겠다. 뭐 이런 거 할 때. 그쵸? 이렇게 창을 내가 두 개를 나눠 갖고 같은 거를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창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쵸? 요거 삭제하는 거는 여기 경계선 딱 있잖아요. 요거 더블 클릭 딱 하면 없어지고 다시 만들 땐 요거 쫙 내리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위로 올려도 없어져. 이렇게. 그쵸? 그리고 만들 때는 요렇게 창을 두 개를 요렇게 구분을 해서 보겠다. 자, 보세요. 또 어떻게 하냐면 봐봐. 내가 이렇게 하잖아. 여기 위에 창이 클릭된 상태에서 오른쪽 봐봐. 프로시저 두 개 있잖아. 두 개. 배송업체 그룹 분리. 그리고 불필요한 시트 삭제. 배송업체별 그룹 분리를 탁 클릭하면 지가 제일 위에 이렇게 딱 서브 해갖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내가 밑에 딱 클릭한 다음에 밑에 클릭한 상태에서 요걸 딱 해가지고 불필요한 시트 삭제. 있죠? 이렇게 우리가 막 마우스 스크롤 올리면서 찾고 이렇게 하면 막 힘드니까 이 코딩하는 건 어쨌든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작업을 줄이는 거를 잘해야지. 안 그래도 가뜩이나 코드가 어려워 죽겠는데 막 이거 어느 세월에 올렸다 내렸다 찾고 막 난리 치다가 시간 많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꿀팁들 잘 활용해야겠죠. 창 두 개 나눠 가지고 쓰는 거 언젠가 유행하게 쓸 겁니다. 일단 잘 체크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아까 했습니다. 맞죠? 클릭 커서 올려놓고 위에 걸로 하는 거. 자, 그 다음 도구 모음 사용의 주석이 뭐냐면 어노테이션, 주석, 지정 해제하기. 자, 도구 모음이 뭐냐면 자, 여기 오른쪽에 오세요. 지금 와 있네. 저 편집을 갖다가 삭제를 할게. 체크를 해지. 우측 마우스를 클릭을 해. 그럼 여러분들이 요 편집이라는 걸 딱 체크를 하게 되면
클릭을 하면 메뉴가 생길 거야. 밑에 생겼죠, 이렇게. 요만큼 생겼잖아. 밑에 요게 요 도구mom이 생겼어요. 그 중에서도 요게 주석이고 여기 주석 해지야. 주석 해지. 알겠죠? 주석이 뭐냐면 코드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거 좀 지우자. 자, 코드가 있는데 내가 요만큼 코드 있잖아요. 그렇죠? 요만큼이 코드인데 내가 이 줄 선택을 했어. 이만큼. 이거를 먹통으로 만들겠다. 내가 주석을 처리하겠다. 안 쓰겠다는 거야. 주석 딱 했죠. 그럼 앞에다가 작은 따옴표 딱딱딱딱 붙잖아. 이렇게. 그럼 이게 연두색으로 바뀌었는데 이 코드는 이제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주석이란 건 사용이 안 되겠다. 다시 주석 풀 때는 요거 해주시면 되고 해제. 됐죠? 그리고 뭐 수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수동으로 작은 따옴표를 딱 하면 작은 따옴표 딱 딴 데 클릭하니까 밑에 초록색 쫙 꺼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주석이 된 거지. 그리고 주석은 설명 같은 거 쓸 때도 이런 게 코드가 아니라 여기다가 배송 업체별 그룹 관리 프로시저 작성 뭐 이런 식으로 뭐 했죠. 그리고 한 칸 내려옵니다. 그렇죠? 엔터를 딱. 이런 것들은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코드가 아니잖아. 그렇죠? 설명글. 이런 거 할 때 주석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반드시 쓸 겁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주석하는 거 연습한 겁니다. 여기에 주석이란 건 무용지물로 만들고 이 코드가 안 먹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 이용해 개체 이름 변경하기. 개체.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예제에서 만 아니고 지금 우리 모듈 1 돼 있잖아요. 그렇죠? 모듈 1. 모듈 1을 클릭을 그냥 원 클릭만 해도 바뀌죠. 밑에가. 자, 여기서 이름을 갖다가 봐봐. 이름을 이걸 바꿀 수 있는 거지. 뭘로 바꿨냐면 모듈을 모드 그냥 T에 이거 한글로 하면 안 되고 해도 한글로 하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치면 이름 바뀌었다. 그렇죠? 여기 아까 모듈이었습니다. 모듈. 근데 이게 모듈 1이었는데 모드 테스트로 바뀌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우린 바꿔 주시면 돼요. 겁나 쉽죠? 그래서 나중에 모듈이라는 거를 바꿀 거다. 모듈이란 건 나중에 프로시저가 여러 개 포함된 거.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니까 이 모듈 안에 보니까 모드 테스트 안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든 거 아닌데 미리 지금 프로시저가 2마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선 딱 꺼져 있잖아. 이게 이런 걸 프로시저라고 하고 이런 걸 프로시저라고 하고 뭐 만약에 모드 메인 가볼까요? 모드 메인 가도 프로시저 한 개 임마는 아까 모드 프로세서 이거 하면 한 마리 쭉 내려보면 2마리 뭐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이런 걸 프로시저고 여러 개의 프로시저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모듈이 될 거다 이런 거 있죠. 이 정도까지. 자, 그러면 자, 두 번도 끝났습니다. 두 번째 것도 지우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걸 넘어갈 건데 자, 세 번째 거 뭐냐면 VBA 코드의 기본 규칙 익히기. 기본 규칙. 자, 그러면 일단 요것도 VBA 창을 켜야겠죠. 켰습니다. 자, 켰는데 자,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모듈을 켜볼까요? 자, 어디 있어요 이거 주소 검색. 창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뭐냐면 여기 뒤에 보면 여기 공백하고 언더바 아닙니다. 공백하고 언더바는 뭐냐면 이게 줄바꿈을 할 때 그냥 줄바꿈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공백하고 언더바 한 다음에 줄바꿈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한 줄이란 말이야. 봐봐 여기 오른쪽 거 볼까? 여기 원래 이게 이렇게 언더바 공백하고 언더바면 한 줄을 두 줄로 쓸 수 있는 거라고. 함부로 여러분들이 엔터 쳐서 줄 바꾸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백스페이스를 해가지고 요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게 기본인데 그러니까 한 줄로 하면 길게 보이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등호 뒤에다가 이렇게 엔터 치면 에러가 난단 말이야. 에러 뜨잖아. 그렇죠? 에러 뜨잖아.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한 줄로 쓰세요. 나 한 줄로 말고 두 줄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공백하고 언더바 이렇게 하면 한 줄로 인식해서 빨간 줄이 딱 사라지는 거지. 알겠죠? 공백하고 언더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침표의 의미는 아까 했잖아. 여기도 마침표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개체와 그 멤버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 아까 application application 점 하면 멤버. 이거는 멤버. 인마들은 그 멤버의 메서드, 프로시저 아니면 변수는 속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프로시저 아니면 속성들이에요. 뭐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개체는 또 다른 의미로 모듈과도 동의어로 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쓰는 거. 마침표는 됐고, 단어의 글꼴색의 의미, 글꼴색 색깔이 좀 구분이 잘 안 나는데 이런 거 있죠. 잠깐만, 하다가 중지하면 안 돼. 이건 지워놓고 여기 보면 요 SU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on error 이런 거 보면 색깔이 조금 구분이 좀 잘 안 가는데 약간 파라스름하고 막 검은색이에요 이게. 요거 좀 색깔이 좀 차이 나는 거 보이나? 아니 나 좀 바꿔야겠다. 그렇죠? 요건 검은색이고 요만한 약간 파란색 계열이에요. 좀 색깔이 느낌이 있나? 파란색, 검은색. 하여튼 파란색으로 만약에 뜬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쓰면 안 돼. 이거는 예약어 키워드를 해갖고 지네들이 독점해서 쓰는 거라서 우리가 SUV, end sub 이런 거를 우리가 뭐 매크로 명이라든지 뭐 프로시저 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식별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드는 거, 우리가 식별하려고 이름을 주는 거에 인마들이 벌써 예약하고 찐뽕한 거는 못 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소문자의 구분.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합니다.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지가 알아서 이제 막 바꿔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소문자를 보기 좋게 가독성을 위해서 구분을 해서 쓰도록 합니다. 급할 땐 그냥 막 여러분들이 대소문자 구분 안 하고 쓰셔도 되는데, 그리고 지네들이 쓰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 메시지 박스는 지네들이 만들어 준 거잖아. 그렇죠? 내가 소문자로 치고 딱 해서 만들면 지가 알아서 앞에 접두사만 이렇게 대문자로 바꿔줘요. 일단 뭐 중요한 건 아니다. 일단 구분 안 한다 정도 마시면 돼요. 됐죠? 자, 3번도 요것만 하면 딱 된 것 같아. 자, 이제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용어. 자, 이것도 일단 무조건 코드창 키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 용어를 한번 볼 건데, 용어. 자, 개체라는 거, 그쵸? 오브젝트. 오브젝트라는 건 모듈 자체를 개체라고 하고, 여기 있죠? 매크로. 요게 이제 뭐냐면, 요거는 뭐냐면 프로시저가 되는 겁니다. 프로시저. 그리고 개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액티브 시트. 이거는 우리가 만든 거 아닌데 활성화되어 있는 시트가 개체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그렇죠? 활성화된 시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여기 위는 어플리케이션은 이 엑셀 자체가 개체가 되는 거고. 개체는 내용이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 앞에 있는 게 개체입니다. 점 앞에 있는 게 개체. 그리고 주소 검색. 나중에 주소 검색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든 주소 검색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프로시저라고 하고 특징이 뒤에 프로시저는 소괄호 열고 닫고를 무조건 써줍니다. 그리고 앞에 만들 때 SUV와 end SUV라는 걸로 이렇게 열고 닫고를 딱 한 거 이거 오픈 그 다음에 클로즈 해주고 이 사이에다가 코드를 막 적어 놓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름을 지어주고 뒤에 반드시 소괄호 열고 닫고 이게 프로시저다. 그럼 이게 우리가 뭘 한 거냐면 프로시저를 하나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용을 어떻게 한다? 컨트롤 I 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아니면 버튼 같은 거에다가 매핑 딱 해가지고 그 탁 누르면 실행하게 할 수 있는 거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주석이라고 합니다. 초록색으로 된 거 작은 따옴표부터 주석. 이것들은 코드겠죠. 코드. 이제 코드 하는 거를 앞으로 배워야 된다고. 이게 겁나 어려운 건데 뭐 차근차근 배워요. 이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앞에 4칸 정도 띄우는 거 있죠? 이걸 들여쓰기 이렇게 엔터 치면 지가 이렇게 레벨 여기서 시작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맞죠? 들여쓰기는 자동으로 될 거고 프로시저. 자,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 좀 읽어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자, 프로시저에 대해서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일단 한번 보고 합시다. 프로시저는 3가지 종류가 있다. 1. 서브 프로시저, 2번 펑션 프로시저, 3. 프로퍼티 프로시저. 자,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위에 얘를 바로 볼게요. 얘 서브 앤드 서브 됐죠? 서브. 자, 서브라는 뜻은 뭐냐면 서브라는 또 보조라는 뜻이냐. 보조. 그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남주, 여주, 뭐 주인공이고 그거는 맞죠? 그다음 그 조연이 있잖아. 조연을 서브라고 하잖아. 그렇죠? 서브. 그래서 여기서는 서브라는 뜻을 왜 썼냐면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 자체가 메인 프로그램이란 말이야.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은 엑셀이고 그 엑셀 안에 작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브 프로시저, 서브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로 쓴다 해서 서브라고 쓰는 겁니다. 됐고, 자, 서브 앤드 서브, 펑션 앤드 펑션 항상 쌍으로 나오죠. property 앤드 property. 자, 이게 뭐다? 프로시저다. 프로시저는 다른 말로 이거를 총칭해서 함수라고 표현하는데 함수. 그렇죠? 함수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함수. 그리고 다른 데서는 메소드라는 표현도 써요. 메소드.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함수랑 메소드. 그런데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함수 메소드를 디테일하게 세 종류로 나눠요. 그래서 함수 메소드라는 표현을 쓰기보다 프로시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서브냐 펑션이냐 프로퍼티냐 이렇게 쓴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서브냐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서브 프로시저냐 펑션 프로시저냐 프로퍼티냐 프로퍼티 프로시저냐 이렇게 프로시저를 붙여주는 거지. 그 펑션 봐봐. 펑션 자체는 또 함수라는 의미를 가지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글말하고 막 하려면 용어가 막 헷갈려. 그래서 내가 용어를 내가 정리를 해줄 건데 서브 프로시저라고 하시고 펑션 프로시저라고 하시고 프로퍼티 프로시저로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서브 프로시저는 그냥 안에서 일만 하는 거. 안에서 일만 하는 거. 이거는 반환값 밖으로 나오는 값이 있는 거. 아시 뭔 말이냐면 좀 어렵네. 이 초딩 때 배우는 급식 때 배우는 그쵸? 이 뭐 x 더하기 3 이런 거 배웠잖아. fx는 뭐 이런 거 배웠잖아. 함수 그쵸? 그럼 여기다가 내가 값을 딱 넣어주면 값이 이렇게 기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내가 만약에 7을 넣었다. 그럼 7 더 x는 7이다. 그쵸? x는 7을 넣으면 7 더하기 3을 해서 10이 나오겠죠? 들어가는 인값 그리고 나오는 값 아웃값 인과 아웃이 있단 말이야. 인과 아웃이 보면 요 소괄호 열고 닫고 있죠. 이렇게 우리 함수 쓸 때 이렇게 계속 썼잖아. 여기다가 원래는 요거 쓰면 넣어줄 값이 없다는 거고 여기 봐봐. fn add a, b 이 두 개를 넣는단 말이지. a, b 이 말은 예를 들어서 3, 4를 넣는단 말이지. 이렇게 이게 뭐냐면 in이란 말이야. 우리는 7을 넣었지만 그쵸? 뭐 두 개도 넣을 수 있고 세 개도 넣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소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넣는 거. 서브에도 얘에서는 여기는 넣는 게 없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펑션에도 넣는 게 있을 수 있고.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나오는 거 봐봐. 여기 fn add라는 거랑 이름 똑같이 쓰잖아. 그렇죠? fn add. 반환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c라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뭐냐면 이게 나오는 값이 있다는 거지. 자, 정리하면 펑션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헷갈리겠습니다. 네. 요 10이라는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펑션. 서브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10이라는 걸 밖으로 못 나와요. 밖으로 안 나오면 뭐합니까? 안에서 다 죽치고 하는 거지. x 더하기 3 한 다음에 여기서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메시지 박스로. 밖으로 나오진 않고 값을 가지고 오진 않는다. 서브는 밖으로 못 나온다. 반환값이 없다. 이거는 반환값이 있다. 됐죠? 나중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라는 거는 프로퍼티라는 거는 그 값을 갖다가 배정을 하는 건데 펜 컬러라는 속성 값에다가 블루라는 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등호는 같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넣는다는 거야. 블루라는 값을 펜 컬러라는 변수에 이 변수를 속성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또 프로퍼티예요. 펜 컬러라는 거는 미리 어딘가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프로퍼티. 됐습니다. 나중에 이거 한 세 가지 정도 서브,
펑션 프로퍼티 요 정도만.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웠는데 나중에 지금 이해하면 좋고 나중에 또 이해를 하셔야 돼. 어차피 이런 거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코드 가면 그렇죠? 천천히 뭐 요 정도까지만 넘어갑시다. 자, 명령문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 줄을 말하는 거예요. 스테이트먼트. 지금 명령문 한 줄 이렇게 다 이걸 총칭하고 그냥 명령문 두 줄, 명령문 세 줄, 명령문 네 줄. 그래서 실행할 때 한 줄씩 지가 실행할 거라고. 매크로를 실행하면 이게 위에서부터 한 줄 읽고 두 줄 읽고 세 줄 읽고 하다가 틀렸네 빡빡 터질 수도 있어요. 오류가 날 수도 있다고. 저번에 우리 오류 나는 것도 해봤잖아요. 그쵸? 오류 처리도 한번 해봤고 그 필터 같은 거 전체 보기 해놨는데 또 전체 보기 하면 빡 에러 터지잖아. 그쵸? 그래서 에러 처리하는 거 막 온 에러 여기 있네. 봐. 이런 거 에러 처리하는 거 요 밑에 있잖아. 뭐야? 이상합니다 지금. 내가 키를 잘못 누르고 있었나? 하여튼 여기 있잖아. 그쵸? 여기 이거 하고 나서 처리한 겁니다. 됐고 좀 빨리 넘어갑시다. 여러분 힘드실 것 같아. 컬렉션이라는 거는 뭐 이태리 가면은 브레타 포르트 컬렉션 뭐라 해야 되죠? 이 컬렉션 이 집합이란 뜻인데 모으다라는 뜻이냐 그쵸? 내가 뭐 피규어 오타쿠가 돼서 피규어를 졸라 모은다 그쵸? 내가 뭐 덕질을 하기 위해서 나쁜 표현 아닙니다. 저 방탄소년단의 앨범을 사서 모은다. 방탄소년단 컬렉션 뭐 이렇게 모으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처럼 컬렉션이라는 것들은 모을 게 뭐가 있을까? 프로시저를 여러 개 모아놓은 거를 컬렉션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프로시저 여러 개 모인 거는 하나의 모듈에다가 프로시저 여러 개 넣어 놓을 수 있잖아. 그런 것들 컬렉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뭐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봅시다. 이거. 자, 속성. 자, 속성 요거는 한번 살펴보는데 속성은 뭐냐면 컨트롤 이게 안 먹어. 내가 컨트롤 키를 오래 누르고 있었나 보다. 자, 개체점 속성 값이잖아. 그렇죠? 여기서 속성은 뭐냐면 자, 개체는 뭐냐면 시츠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이게 개체고 점 네임이 속성입니다. 네임이 속성. 그리고 1사분기 쌍덤 패치는 1사분기는 속성 값이고 그럼 네임이란 속성에 1사분기란 속성 값을 넣어준다. 그럼 여기 와 보면 죄송합니다. 이게 키보드가 눌러져 있어가지고 자 여기서 리스트 오브젝트 뭐 레인지 뒤에 있는 거 있죠? 여기 볼까? 고트라는 게 속성일 거고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개체겠죠? 그리고 R1, C1 뭔지 모르겠지만 속성 값 됐다 그죠? 이렇게 메소드라는 거는 메서드라는 거 아까 또 했잖아. 프로시저랑 같은 거라니까. 프로시저가 같은 거고 프로시저의 종류에는 서브가 있고 펑션이 있고 프로퍼티가 있다. 그 세 개를 다 메소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드를 쓸 때 보면 개체점 메서드. 자, 여기서 보면 시트1은 개체잖아. 셀렉트는 메서드야. 셀렉트는 메서드. 함수란 말이 함수. 함수가 없을 때는 셀렉트 매개 변수 입력값 아까 들어가는 값이 있잖아. 들어가는 값이 가로 열고 닫고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면 돼. 근데 오른쪽에 봐봐. 인마 같은 경우에는 1이라는 걸 집어넣었잖아. 그렇죠? 입력값이 있다는 거지, 인마는. 알겠죠? 입력값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면 돼. 됐죠? 그래서 위에는 name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속성은 변수, 어떤 값을 담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메서드는 함수, 뭔가 실행을 하는 동작을 하는 것들, 프로시저와 같은 것들. 그리고 입력값이 없을 때는 변수랑 똑같이 생겨서 졸라 헷갈려요. 이렇게. 셀렉트나 네임이나 이게 속성인지 메서인지 어떻게 구분해? 그런데 요 뒤에 보면 매개 변수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값을 1을 넣어준다, 뭐 2를 넣어준다 이런 거 할 때 그런 게 있으면은 인마는 좀 쉽겠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벤트. 자, 이벤트라는 거 한번 해보면 이벤트라는 거는
어떤 동작이 발생했을 때 실행되는 거겠죠. 이벤트라는 게 뭔가 우리가 버튼을 클릭하는 게 이벤트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문서가 열릴 때 이런 게 이벤트란 말이야. 그래서 엑셀 문서가 열릴 때 엑셀을 껐다가 다시 켜면 그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볼까 이거. 자, 현재 통합 문서. 자, 요거 아니다. 4번으로 합시다. 자, 4번. 자, 여기서 다시 오늘 좀 기초라서 좀 많이 할 건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 현재 통합 문서 눌렀어요. 통합 문서. 이 모듈이 아니라 모듈에는 메서드가 있고 통합 문서 있잖아. 통합 문서. 지금 현재 파일을 말하는 거지. 통합 문서는 파일. 03.vba 기본 기능 입력 엑셀 sm 요 파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파일에다가 보면 이 파일 이름을 워크북이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이 통합 문서를 워크북 딱 했죠? 자, 워크북을 오픈할 때 봐봐. 오픈. 자, 여기가 뭐냐면 이벤트 프로시저인데 오픈 파일을 열었다가 켤 때. 저 처음 켤 때 뭘 하냐면 여기다가 내용을 한번 넣어 볼 건데 자, 코드가 안 보여. 자, 내용을 한번 볼 건데 코드가 잘 안 보이네.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잘 보이게 해드리고 싶은데 음, 그럼 요렇게 합시다. 뭐 이제 코드를 여기다가 워크북이라는 파일이 열릴 때 뭘 해줄 거냐면 코드를 간단하게 적어 보는데 여러분들도 실습해 보십시오. 코드가 졸라 작게 보여서 안 보이는데 좀 키워 봅시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해야 되니까 아니면 책을 보십시오. 내가 쳐드릴게. application application 어플리케이션 엑셀이겠죠. 여기서는 엑셀이 고투 보낼 거다 켜지면 어디로 보낼 거냐면 시트 시트 1이라는 워크시트 명이죠. 워크시트 명에 레인지 위치겠죠. 위치 NGE 위치 A1 셀에다가 커서를 옮기고 그렇죠? 커서를 옮기고 그리고 true 소문차 써야 되나?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를 하나 실행하자마자 메시지 박스를 하나 딱 띄우게 하는 메시지 박스 뭐 i3 셀에 3 i3 셀에 우리 예제랑 똑같이 해봅시다. 조건을 입력 후 뭐 주소 검색을 클릭하세요. 요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걸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고 나서 엔터를 딱 쳐주면 바뀌었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S 저장을 할 겁니다. 디스켓에 저장을 하고 나서 내가 껐다가 한번 켜볼게요. 이거를 껐다가 자 껐어요. 지금 껐단 말이야. 그래서 파일을 켜야 되는데 잠깐만 파일이 어디 갔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뜨르르르르 여기서 열면 되겠지. 파일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섹션에 여기 4번 워크시트였죠? 4번 맞나? 잠깐만 용어 설명 4번 조금만 기다려. 워크시트 왜 안 켜져? 좀만 기다리십시오. 자, 4번이 켜줄 때 왜 안 나왔어?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코드 보기. 4번 현재 통합 문서. 워크북. 아 이거 코드가 안 들어가 있어. 아까 다 쳤는데 뭔가 저장이 안 됐는 것 같습니다. 아 피곤하네. 메시지 박스만 치겠습니다. 그냥 메시지 박스. 바쁘니까 이렇게 안녕이라고 칠게. 이렇게 안녕. 됐죠? 컨트롤 S 저장했습니다. 맞죠? 저장도 딱 하고, 그리고 4번 저장, 컨트롤 S 저장했죠?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여드리려니까 창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요게 떴습니다. 창이 왜 여기서 뜨니? 자, 요 창이 이 엑셀 파일을 열면 요 창이 뜨는 거죠. 알겠죠? 떴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 요거고. 자, 또 빨리 해봅시다.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들 하면 또 힘드니까 내가 직접 다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자, 3번. 자, 또 뭐가 있냐면 워크북에 오픈 말고 뭐 있더라? 액티베이트. 잠깐만. A로 시작하는 거. 예제가 액티베이트였죠? 액티베이트 이벤트. 시트 1이 액티베이트가 되면 여기다가 코드를 뭘 넣을 거냐면 range range A1 셀에다가 뭘 할 거냐면 A1 셀에다가 time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시간을 갖다가 액티베이션 하겠다. 그렇죠? 자, 요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됐나? 그쵸? A1 셀에다가. 자, 요거를 꺼보겠습니다. 그러면 껐다가 한번 다시 켜볼게. 다시 4번. 창이 좀 요쪽에 켜지면 안 되나? 계속 오른쪽에 켜져. 자, 여기 잠깐만. A1에 시간을 딱 출력을 해줘야지. 워크시트. 잠깐만, 이게 잘 안 먹히지? AC는 시간을 딱 표시해줘야 되는데 이쁘게. 잠깐만, A1에니까 그렇다. 잠깐만, 이름이 요거잖아. 전체 자료니까. 다시 F1 11 시트 2에다가 아까 위에 요 통합 문서에 보면 요거 복사해가지고 여기 말고 워크북이 아니고 워크시트에다가 워크시트 2에다가 뭐냐면 그 전에 확인부터. 자, 시트 1에 보면 여기 A1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없잖아. 시트 1에. 그죠? 그래서 F11 컨트롤 F11 들어갔다. 이거 아니다. 이거 뭐야 이거? 아닙니다. 맞죠? Alt F11. 자, 이게 시트 2에다가 해서 여기 뭐냐면 워크시트에 액티베이트였나? 액티베이트 맞죠? 액티베이트 활성화가 되면 아까 뭐냐면 워크시트 활성화가 되면 저 시트 2에 그러면 여기에 타임을 가져와서 A1 셀에 표시하라. 저장. 알겠죠? 딱. 그래서 됐죠? 보입니까? 오른쪽에 탁 생긴 거. 활성화가 여기가 딱 타오니까 활성화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21분이잖아. 갔다가 1, 2, 3 아까 21초였어요. 딱 29초 바뀌는 거 보이죠? 이렇게 뭔가 만드는 거. 이게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나중에 배울 건데 미리 맛배기로 하는데 지금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나중에는 아주 활발하게 쓰셔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물음표 입력해갖고 하는 거 이거 뭐가 있냐면 Alt F11 직접 실행창 이번엔 좀 올려가지고 아까 이거 졸라 했잖아. 그죠?
엔터 치고 물음표에 application.name 한번 해봤고, 네임 말고 또 뭐냐면 패스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거고, 그렇죠? 뭐 경로 같은 거 나온다, 그렇죠? application. 뭐 유저 네임 윤박그램 이 컴퓨터 이름입니다, 그렇죠? 물음표 직접 실 application. 또 뭐 해보지? start start up start up pass path 대성중 구분 안 하니까 딱 됐죠? 이 뭐 어플리케이션 시작하는 경로 빡 나오고 거 있죠? 이거 나중에 과제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함수로 만들어야 돼 이거를. 뭐 어쨌든 됐죠? 뭐 프린트도 똑같은 거예요. 물음표나 프린트나 똑같으니까 여러분 해보시고, 직접 프로시저 이름 입력해 매크로 실행하기.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저 요 창 말고 자 끄고, 자 5번 3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5번 여기서 할 겁니다. 5번 Alt F11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지우고 직접 실행에서 왜 그러냐, 미리 만들었어요. SBTest, SBTest2라는 프로시저 두 마리가 있죠. 요거 하면은 어떻게 되면 메시지 박스 뭐 이렇게 띄워줄 거고. 해볼까요? SBTEST. 자, 가로 열고 닫고를 안 붙여줘요. 왜냐하면 실행할 때는 저 매개 변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빼고 이렇게 SBTest 딱 하면 이게 막 뜨잖아요, 그렇죠? 금방 이 매크로 실행된 거예요, 이렇게. 됐죠? 실행된 거예요. SBTest2도 해볼까요? 딱 2. 그러면 여기 메시지 박스에 어플리케이션 버전, 내가 2016을 쓰고 있으니까 16 버전이란 게 뜨겠죠? 엔터 딱. 16.0 2016 버전이 2016인데 16 버전으로 뜹니다. 여러분들은 좀 버전이 다르면 번호가 다를 수 있겠죠. 됐죠? 프로시저 이름 요걸로 테스트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요거 뭔가 만드는 거 프로시저 막 만드는 것도 배워야겠죠. 만들고 나서 테스트를 직접 실행창에서 한다. 자, 그 다음에 모듈 삽입해서 표의 자료 추가하는 매크로를 작성하는 거. 자, 요것도 한번 해볼 건데 요거는 이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을 끄고 이제 5번이 아니고 6번 넘어갈 겁니다. 6번. 5번 저장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여러분들 드려야 되니까. 자, 6번 모듈 삽입해서 만드는 거. 자, 모듈 만드는 건데, 자, 여기도 Alt, 자, 요걸로 이렇게 코드 보기 해서 창을 왔습니다. 6번에서 이제 모듈을 만들 거예요. 지금 모듈 1을 더블 클릭해 보니까 뭔가 만들어져 있어.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뭘 만들 거냐면 모듈을 만드는 건데, 이게 모듈에서 오른쪽 만들고 삽입해서 모듈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클릭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위에 보면 아이콘 있죠? 여기 딱 눌러보면 모듈 있죠? 요거 누르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누를게요. 모듈 하면 모듈 2라는 게 여기 밑에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 딱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만들어졌고, 근데 뭐야 이거 도구에 잠깐 옵션 봅시다. 위에 요거 있잖아요. 자동 선은 요걸 할 필요가 없는데 요게 계속 생기네. 지우고 할게요. 저게 있으면 변수를 무조건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우리 대강 만들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모듈을 하나 만들었고, 자, 모듈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모듈에다가 뭘 하나 만들어야 되냐면, 잠깐만, 모듈에다가 모듈 2에 창 뜨는지 볼 거고, 모듈에다가 코딩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여기다 코딩을 할 건데, 코딩한 내용은 양이 좀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다 칠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시간상 지금 1시간 넘어가고 있어서 빡셉니다. 맞죠? 자, 코드를 여기 파일에 있는, 여러분들은 천천히 치보시고, 몇 줄 안 되지만 요거 뭐 주석까지 다 해볼게요. 맞죠? 뭐 주석은 안 쳐도 돌아는 가겠지만 해서 여기다 붙일 겁니다. 됐죠? 자, 붙였습니다. 신규 자료 입력이라는 프로시저, 서브 프로시저를 만든 겁니다. 서브 프로시저를 만들었어요. 엔드 서브까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여기까지 됐네, 그죠? 여기까지 만들었고, 자, 요 코드를 만들었고, 자, 요 코드가 뭐 하는지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 겁니다. 맞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자, 창을 끄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됐고, 자, 어디다가 연결하냐면
이제 마이크로 하는 거 있었잖아. 그렇죠? 매크로. 자, 매크로 어디 있습니까? 보기 가서 매크로 보기. 자, 그러면 신규 자료 입력 요거잖아. 그쵸? 겁나 많이 뜨네. 여기 가서 옵션 딱 눌러주고 단축키는 Q로 지정해 주면 되네. Q. 밑에 설명 좀. 신규 자료 입력 위치로 이동.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딱 보니까 일단 해놓고 컨트롤 Q 할 겁니다. 실행 눌러도 가는 거고요. 우리 실행 눌러볼까? 실행 누르면 커서가 저 제일 밑에 줄로 쭉 가는 게 되겠죠? 요거 누를게요. 그냥 컨트롤 Q 누를게. 컨트롤 Q 누릅니다. 컨트롤 Q. 자, 어떻게 됐냐면 제일 밑에 신규 자료 입력 엔드의 밑으로 왔잖아. 그쵸? 이렇게 오는 것도 볼 수 있잖아. 컨트롤 Q 누르면 제일 밑에 온 거 확인. 저 틀 고정이 돼 있어서 중간에 틀 고정 칠하고요. 알겠죠? 이거 틀 고정돼 있는 거 알겠죠? 이게 7번 줄에 됐습니다. 자, 됐고. 사실 코드도 한번 보면 내가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 자, 이 코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어플리케이션 고투 시트의 전체 자료라는 워크시트 시트의 전체 자료라는 워크시트에 A1으로 가서 이동하라는 겁니다. 고투로 이동하면 그리고 A8을 선택한 다음에 자, 매크로 가는 거예요. A8 셀을 선택을 하시고 액티브 윈도우에 활성화된 윈도우에 프리즈 펜을 폴스하라. 요거 뭐냐면 프리즈가 얼루는 거잖아. 얼루는 거를 하지 마라. 틀 고정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밑에서는 틀 고정을 하세요. 알겠죠? 뭐 장난한 것도 하지 말했다가 해랬다가 틀 고정을 안 했다가 틀 고정을 하고 B7을 와서 B7이란 셀에서부터 표의 제일 마지막 엑셀 다운 저 끝으로 가서 제일 밑에 표의 제일 밑으로 가서 B7에서 그리고 밑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는 가지 말고 자 이거 보면 겁나 빡세네. B7 여기잖아. 여기서 제일 밑으로 와서 그죠? 밑으로 한 칸 더 이렇게잖아. 1,0 0은 이건 1,1이고 이건 1,0 1로 와서 위치를 커서를 시켜줘라 뭐 이런 매크로가 되겠죠. 됐죠? 자 빨리 넘어갑시다. 설명이 좀 많이 길어져가지고 또 뭐가 있냐면 매크로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게 매크로를 실행시켜요. 이게 겁나 이렇게 숫자가 막 겁나 많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ESC를 딱 누르면 혹시 매크로가 멈춰. 컨트롤 브레이크. 아니 ESC 하면 뭐 커야 되는데 잠깐만 왜 이래. 아 이게 떴다 그쵸? 뜬 거 보이잖아. 왜 이렇게 느려. 그러니까 매크로를 중지시킨 겁니다. 이게 알겠죠? 종료 매크로 종료. 다시 해볼까 이렇게. 그럼 ESC를 딱 누르면 원래 바로바로 뜨는데 중지됐는데 왜 안 떠? 좀 느리네요. 그쵸? 여러분 바로바로 뜰 겁니다. 매크로 중지는 ESC나 컨트롤 브레이크 컨트롤하고 포즈 브레이크 있는 거 있죠? 그거 누르면 뜹니다. 이렇게 좀 느리네. 그쵸? 종료하면 매크로가 지금 계속 무한대로 늘어난 매크로를 연습용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하여튼 매크로를 중단에 중지시키고 싶으면 ESC 누르시면 돼. 됐죠? 컨트롤 브레이크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7번도 조금 빡센 거예요. 7번. 그래도 간단하게 빨리 해볼게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sum, average, count 같은 함수를 만드는 건데 함수 내용은 좀 이렇게 빡세게 만들어 놓은 건데 뭐냐 밑에 시트명 있죠.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 함수 시트 이름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표시하는 겁니다. 가지고 오는 함수. 그래서 함수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드냐면 자 다시 코드 보기 가서 코드 보기를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일단 모듈에다가 모듈 1을 선택을 하시고 모듈 1을 선택을 했어요. 이 모듈에 뭐냐 프로시저를 하나 삽입을 할 건데
서브 프로시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코딩을 다 쳐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상태가 선택된 상태에서 삽입 눌러서 프로시저 있죠? 프로시저 이름을 적어 줄 건데 이름을 펑션 약자 fn 뭐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써 주셔도 되긴 해요. 시트 네임이라는 걸 하고 잘 보여야 됩니다. 세 가지 타입 있잖아. 프로시저에. 서브가 아니라 펑션. 왜 펑션으로 하냐면 우리가 워크시트 이름을 꺼내 와야 되니까 반환을 해야 되니까 리턴을 받아야 되니까 이 펑션이란 걸 써야 된다고. 펑션. 됐죠? 그리고 확인을 누를 겁니다. 그러면 이게 코드가 자동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짠. 만들어지죠? 이게 사실 저거 안 하고 그냥 public function fn sheet end function 해주면 돼. 근데 우리가 마법사를 통해서 만드는 것도 배워본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 내용을 한번 넣어 볼 건데 내용은 여기 있는 대로 미리 내가 쳐놨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내용을 몇 줄 안 되지만 여기 있죠? application volatile fn sheet name은 기준 셀에 parent chain name을 들고 와서 넣어라. 코드 넣을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기준 셀이란 거 웬만은 입력값으로 줘야 됩니다. 입력값. 이 입력값이 들어오면 이 입력값 들어온 놈에서 기준 셀에 있는 거의 부모, 그럼 워크시트 될 거 아니야. 셀이 있는 워크시트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fn sheet name. fn sheet name은 뭐냐면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반환값을 줘라.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값이 되는 거지. 그럼 이 함수를 쓰게 되면 자, 함수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fn sheet name에 a1 하면 A1 셀이 있는 거에 워크시트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반환하라. 이거 두 개 같은 거. 펑션. 알겠죠? 겁나 빡세다. 됐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보는 거지. 등호 fn sheet name 이렇게 하면 탭 누르면 만들어지죠? 그렇게.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사용할 때 어떻게 했더라? 우리 시트 아무거나 해줘도 돼요. 지금 아무 시트 A1 뭐 지금 A1에 A1 지금 현재 워크시트잖아. 그렇죠? A1 아무거나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뭐 시트 1을 들고 오겠죠. 시트 1 뭐 시트 1이란 걸 들고 오겠지. 그렇죠? 이렇게 시트 1이란 걸 들고 왔죠. 이게 갖고 온 값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또 등호 똑같이 fn 탭 누르고 이번에는 sh 대소문자 잘 구분해야 됩니다. eet 2에 있는 그리고 셀은 뭐 여기다 A1 A2로 해도 되고 A1이라 해도 되고 시트 2에 있는 A1 셀이 기준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인마는 시트 2라는 걸 들고 오겠죠. 시트 2의 A1 셀을 기준으로 해서 들고 오라는 거니까. 됐죠? 아니 뭔 말이냐니까 봐봐. 여기 이름 바꿔볼게. 시트 이름 바꾸기. 시트 이름 1111. 귀찮습니다. 이렇게 했다. 바뀐 거 보이죠 여기? 마찬가지로 시트 2 바꿔볼까? 시트 2의 이름을 딱 바꾸면 전마도 바뀔 거예요. 이번 그냥 22로 바꿉시다. 22로 바꿨어요. 바꿨죠? 자, 가볼게. 22 바뀐 거. 자,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든 겁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Shift F3 눌러갖고 함수 마법사 이렇게 돼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있잖아. 이것도 보면 Shift F3 함수 마법사 가보면 함수 마법사 모두에 가면 사용자 정의 함수에 내가 만든 함수가 떡하니 이렇게 내가 만든 함수가 이렇게 있더라. 됐죠? 내가 만든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간단한 지금 왼쪽과 같은 그 펑션 프로시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펑션 프로시저 어쨌든 맛배기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 정도 합시다. 됐죠? 아까 이거 실험 다 해본 겁니다. 이렇게 B2로 해도 되고 A1으로 해도 뭐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이렇게 그렇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다 결과 보여드렸고 자 8단계 한번 해봅시다. 8단계 한 단계씩 매크로 실행하는 거. 자, 그래서 이것도 코드 보기 가가지고 왔습니다. 자, 신규 자료면요. 모듈을 한번 볼까요? 모듈 1. 자, 웬만한 모듈 1 보면
자 이거 아니고 모듈 2 신규 자료 입력 모듈 2에서 이 코드를 한번 보는 거지. 자 이거 디버깅 하는 건데 잘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 잘 따라 보시고 레인지 A8 자 요 두 번째 줄에 중단점 여기 클릭하면 돼요. 중단점한 빨간 줄이 걸린다 그죠? 빨간 줄이 걸리죠? 자 요거는 같이 보면서 해야겠다. 요거는 창을 왼쪽으로 좀 옮길게요. 자 옮겼어요. 그러면 요거를 매크로를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매크로를 잠깐만 매크로 실행을 아까 단축키를 뭘로 해놨지 신규 자료 입력을 찾아봅시다. 이거 지금 단축키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 매크로 보기 신규 자료 입력 옵션 컨트롤 Q로 돼 있네 그쵸? 컨트롤 Q로 돼 있는데 여기서 컨트롤 Q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차례대로 읽을 건데 한 줄 읽고 두 줄 읽어서 딱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말고 책 말고 여기 해볼까? 여기 제일 위에 해볼게요. 컨트롤 Q를 누릅니다. 그럼 첫 번째 줄에서 중단점에서 딱 걸리는 게 보일 겁니다. 컨트롤 Q 노란색으로 표시되죠? 걸렸습니다. 이 줄을 지나면 A1 전체 자료 A1을 선택을 하게 될 거고 자 한 줄씩 내려가는 게 뭐냐면 위에 디버거에 가면 F8이라고 나와 있잖아. F8 하면 한 줄 내려갈 거야. 한 줄 내려갔단 말은 요 한 줄이 실행됐다는 거겠지. 실행되면 전체 자료의 A1 셀 전체 자료 전체 자료 워크시트에 요 밑에 있잖아. 이 워크시트의 A1 셀의 커서가 움직일 겁니다. 커서가 간지 확인합니다. F8 누를 겁니다. F8 여기 이 범위에서 F8 누르면 한 줄 내려갈 거라고. 내려갔지?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봐. A1에 왔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줄을 지나면 A8로 갈 거야. F8 누를 겁니다. F8. 그다음에 A8로 커서가 오른쪽에 있는 게 바뀔 거야. 딱. 바뀌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액티브 윈도우 프리즈 펜 펄스 아까 얼루는 거를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 얼루는 거 반대 펄스 부정이잖아. 얼루지 마라 뭔 말이냐니까. 자 F8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얼루는 게 도대체 뭔 말이냐 봐봐. 지금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죠. 틀 고정이 안 돼 있는 거지. 틀 고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알겠죠 이렇게 틀 고정이.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F8이랑 A8에 다시 돌려놔야겠죠. 여기 아까 A8이 여기였나? A8에 여기서 틀 고정을 시킬 거라고 한 거라 그쵸? 커서 그럼 여기다가 한 줄 들으면 틀 고정을 시키라는 거죠 여기서. 그럼 여기서 F8을 왼쪽 클릭하고 한 번 더 내려볼게. 틀 고정 true 해라. 자, 틀 고정된지 확인해 보는 거지. 틀 고정된 거 보이죠? 저 8라인에서 보이잖아. 아까랑 다르잖아. 됐죠? 그리고 액티브 셀 포뮬러 RCC1의 S004 요거 잠깐만 있어봐. 아니지 여기지. B8 셀에서 B8 여기잖아. B8 여기서 B8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맞죠? 여기 내려와서 1,0이니까 1로 오라 이거잖아. 그쵸? 그쵸? 저쪽으로 가라는 거네. 내가 커서를 여기다 놔둬 볼게 그냥. 자 여기다 놔뒀습니다. 근데 저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F8 탁 내려가잖아. 그쵸? 그리고 포뮬러 1의 함수 또 F8 해볼까? 자 됐죠? 여기 한 개가 추가된 거 볼 수 있죠? 추가되는 것까지. 이 포뮬러 RCR1이라는 거는 이거 추가하는 매크로가 연결돼서 실행이 된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끝까지 다 돌려주면 이렇게 매크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한 번 더 돌린 거고. 그래서 이거는 디버깅 하는 건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천천히 연습을 해봅시다. 자주 할 겁니다. 이거는. 틀리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됐고 그쵸? 그래서 이거 한 거 천천히 연습해 보시고 지금 연습을 해놔야 간단할 때 연습을 해놔야지 많아지면 겁나 빡세요 이게. 됐습니다. 틀 고정 확인, 표시선 확인 다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9번 할 건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겁나 간단한 건데 간단한 거 뭐냐면 자 이거에서 딴 게 아니고 암호 지정하고 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코드 보기 들어가서 뭐가 있냐면 도구에 가서
VB 프로젝트 속성입니다. 아까 옵션 눌렀었고 옵션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까 이거 다 했잖아요. 그쵸? 옵션 아니고 프로젝트 속성 딱 누르고 보호 가가지고 읽기 전용으로 잠그게 하고 지금 뭐 잠그냐면 매크로 잠그는 거예요. 그쵸? 비밀번호는 뭘로 하지? 뭐 1, 2, 3, 4로 해볼까? 테스트니까 1, 2, 3, 4 마음껏 해줬어요. 확인을 눌렀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에 읽기 전용하고 확인 눌렀어요. 누르고 이거 뭐 창을 꺼. 근데 뭐 여기서 뭐 어쩌라고 다시 Alt F12를 눌러볼까? 뭐 잘 보이는데 그죠? 뭐 어쩌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쵸? 지금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끄고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 눌렀어요. 껐다가 내가 다시 켜볼게요. 이렇게 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암호 지정 다시 엮게요. 이렇게 열었습니다. 자, 컨텐츠 사용, 매크로 사용을 하면 딱 해주고 여기서 다시 딱 해보면 코드 보기 암호 들어가야 되잖아. 요거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파일은 열어지는데 1, 2, 3, 4 딱 해주면 열리는 거겠죠. 됐죠? 반대로 해제하는 거는 프로젝트 속성 가가지고 보호해가지고 요거에서 타고 요거 지우면 됩니다. 맞죠? 지우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거 끄고 저장까지 해줘야 됩니다. 저장까지 됐죠? 이거는 뭐 별거 아니니까 보안 같은 거 뭐 이건 쉬울 것 같고 자 수업은 다 끝났고요. 자 오늘 하는 거는 내가 올려드릴 건데 실습은 9개 정도가 있는데 이거 진짜 잘해야 됩니다. 기초인데 여러 번 해보셔야 돼. 자 그리고 과제는 뭐 지난 시간처럼 복습하는 과제는 따로 없는데 어차피 문제 풀려면 1번부터 9번까지 쭉 한번 해보셔야 돼. 그리고 과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음 장부터는 난이도가 진짜 쑥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어려우실 텐데 뭐 지금 어려운 거는 차라리 좀 안 익숙해서 그런 게 있겠지만 나중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거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복습하지 마시고 쭉 9번까지 다 하신 다음에 요거 문제는 오늘은 2개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2개.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 보신 다음에 문제는 어떤 거냐면 B2 셀에서 딱 초기 상태가 돼 있고 여기서 컨트롤 I를 누르면 세 칸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위치는 밑으로 한 칸 내려와서 딱 커서 시키게끔 이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매크로. 알겠죠? 색깔. 자, 두 번째 거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건데 fn start pass 그쵸? 요거를 만들 건데 이 함수를 딱 실행하면 아까 어플리케이션 start up pass 하는 거에서 나오는 출력 경로 있죠? 이건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요 윤바그램은 아마 여러분들 PC 이름이 찍힐 거고 이렇게 찍히는 거 있죠? 이렇게. 아무튼 요거 2개 만드는 거 한번 해보시고 됐죠? 아무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천천히 기초라서 내가 상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끌어졌는데 여러분들 파이팅을 하시고요. 그쵸? 내가 과도하게 좀 수업 분량이 많지 않나. 원래 동영상 기준으로는 우리는 50분 정도를 딱 해야 되는데 그쵸? 왜냐면 2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80분 정도 됐네. 그죠? 근데 이렇게 뭐 어쨌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처음에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실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서 옆에 틀어놓고 보시면서 따라 해보시고 2번, 3번 반복해서 해야지 적응이 될 겁니다. 지금 그냥 이해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것도 좀 힘드시겠지만 이해한 다음에 이게 몸에 익을 정도로 자전거를 잘 타는 것처럼 그렇죠? 수영을 하시는 분들 수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튼 각설하고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고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